내 아이폰. 어떡해. 어떡하긴 뭘 어떡해. 새로 나오는 거 사야지. 얼른 고치러 가야겠다.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최근에 아이폰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오를 거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 아이폰 17 프로 사도 되냐? 아니, 이제 17 프로 뿐이 아니라 그냥 아이폰 17 시리즈를 지금 사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겸 제가 또 이 아이폰 17 시리즈 4가지를 나오자마자 다 샀고 하나씩 돌아가면서 다 써봤잖아요. 이 후기를 정리하다 보니까 각각 모델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이폰 18 프로 공개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18 프로를 기다릴만 할지 아니면 17 프로를 살지 혹은 다른 모델들이 나한테 더 잘 맞을지 이번 영상 보시고 결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렛츠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야기해 볼 모델은 17E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제일 의외였던 게 이 17E인데 거의 제가 3개월 정도 실사용을 했거든요. 가장 저렴한 모델이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느꼈던 포인트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17E에서도 이건 확실히 아쉽다 싶었던 것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칩셋. 얘가 17 일반이랑 사실상 같은 칩셋을 씁니다. 물론 그래픽 코어는 하나가 빠져있기는 합니다만 일상에서 그렇게 막 크게 체감할 정도의 성능 차이를 보이지 않았어요. 가격은 가장 저렴하지만 이 성능만큼은 그렇게 저렴이 느낌이 아닌 생각보다 무거운 게임을 돌려도 그렇게 막 버벅인다거나 실망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6이대의 악몽 맥세이프 있죠. 맥세이프가 17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후면에 이런 액세서리들도 그냥 붙여서 쓸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사실 이 컬러도 마음에 들었어요. 연분홍색. 한동안 애플에서 이런 예쁜 색상을 내지 않고 있다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예쁜 연핑크 컬러가 나온 건데 아이폰 15 일반 때 이런 색깔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에 비해서도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색상은 너무 예쁘다. 도대체 이거를 왜 일반이나 프로에는 쓰지 않았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색상이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예상컨대 좀 어린 나이대의 소비자층, 이런 연핑크를 좋아할 만한 그런 소비자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17E에다가만 이 색깔을 넣은 거 아닐까 싶고 거기다가 이 전면부 화면도 바뀌어가지고 잔기스도 좀 덜 나는 더 강화된 유리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언박싱 때도 보여드렸죠? 반사 방지가 더 들어가가지고 이번에 확실히 16이때보다 반사도 덜 되는 모습입니다. 배터리도 이 미니멀한 디자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가주는 배터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대만 여행 갔을 때도 S26 울트라랑 요거랑 둘 다 가지고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그때 사용했을 때도 배터리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물론 S26 울트라에 비할 만큼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막 괴물 배터리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난하다. 사실 이거의 비교 지점은 에어에 있는데 에어보다 17E가 배터리가 훨씬 더 든든해요. 이건 에어 파트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쓸만한데? 싶었기 때문에 제가 거의 3개월가량 실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실사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지금은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아쉽다 싶었던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초광각 카메라가 없다는 점이었어요. 후면 디자인 자체가 카메라가 하나만 들어가면서 되게 예쁘게 마무리가 됐지만 사무실 이사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임장을 엄청나게 다니는데 그럴 때 임장 갔던 사무실을 찍어놔야 되잖아요. 와, 근데 이게 얼마나 답답하게 찍히는지 부동산 사진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보여야 되거든요. 웬만하면 이 모서리 3면이 한 장에 나와야 이해가 잘 되는데 한 번에 그렇게 넓게 찍히질 않으니까 같이 갔던 PD님의 프로를 빌려가지고 찍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MG샷! 이거는 사실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잘 올리진 않아요. 사진을 많이 찍어놓고 올리진 않는데 이제 좀 올려야 되는데 왜 맨날 찍어놓고 올리질 않을까? 저는 약간 관종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자격이 좀 부족해. OOTD 같은 거 데일리로 찍어놓으려고 길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들고 찍거든요. 후면 셀피로 해서 초광각으로 해놓고 찍으면은 발부터 머리까지 착장
영상이 한 번에 딱 찍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이걸로 찍으려고 하면 상의만 보여요. 상의랑 한 허리 살짝 아래? 그래서 이런 좀 MG샷 아니면 뭔가 착장샷 같은 거 찍고 싶을 때도 초광각이 없는 게 되게 답답했고, 출장 갔을 때, 뭐 여행 갔을 때, 그럴 때 이제 배경과 나를 같이 넓게 찍고 싶다, 이럴 때는 후면 카메라로 좀 넓게 담고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죠. 이 거울색하고 모고를 찍지 않는 우리 PD님은 접사가 안 돼서 불편하다. 책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오면 좀 찍어서 갠소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니면 뭐 스토리를 올리거나 그러고 싶을 때 딱 찍으려고 하는데 초점이 잘 안 맞으니까 이렇게 뒤로 가서 망원 땡겨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또 있거든요. 다른 거보다도 이 초광각이 없는 게 생각보다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출장 갔을 때 그런 영상들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느낀 건데, 17E는 전면 카메라가 다른 새 모델보다 구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새 모델에는 아이폰 17 시리즈부터 처음 들어가는 정사각형 센서가 쓰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진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전면 카메라를 딱 켜잖아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세로로 잡은 상태에서도 가로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찍으면 좋은 점이, 이렇게 가로로 들고 찍으면은 제가 시선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카메라가 옆쪽에 달려있다 보니까 얼굴에 좀 더 왜곡도 있고, 나는 왼얼사인데 오른쪽 얼굴 쪽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럴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5월사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고 찍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들죠 사실. 근데 이렇게 세로로 들고 찍으면 카메라가 중앙에 있으니까 왼얼사든 5월사든 좀 더 편하게 찍을 수 있고,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뭔가 들고 찍을 때도 가로로 넓게 들고 찍는 것보다 세로로 살짝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약간 덜 부끄럽거든요. 유튜버 7년차 하고 있어도 저는 이거 여전히 부끄러워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나와요. 일단은 이 중앙 카메라로 찍으면. 근데 이게 이 17E에서는 안 돼요. 이 정사각 센서가 아니기 때문에 17E에서 보면은 그런 버튼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는 결국은 17E를 버렸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크리티컬한 이유였어요. 그리고 화면 주사율도 얘는 여전히 60Hz입니다. 이번 17 시리즈 중에서 유일하게 60Hz죠. 일반 모델도 이제 벗어난 구시대의 유물인 60Hz를 쓰고 있는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쓰다 보면 느끼는 게 충전 속도가 다른 모델들보다 좀 느려요. 일단 유선 충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뭐 그냥 따지자면은 17E는 20W대의 충전 속도를 받고, 다른 모델들은 그래도 한 30W 전후의 충전 속도를 받는데, 사실 유선보다도 무선에서 차이가 되게 커요. 얘가 맥세이프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무선 충전 속도가 15W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다른 모델들은 25W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충전 속도는 좀 답답했다. 그리고 뭐 전면을 봤을 때도 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아니라 노치 방식으로 들어가 있고, 자잘하게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같은 것도 좀 구형 규격으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UWB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정밀 찾기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7E는 빠진 것들을 다 알고 사면은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게 가볍고 예쁘고 디자인도 미니멀하고, 그리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어차피 뭐 우리 모두가 크리에이터인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막 거울 셀카 찍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에 충실한 그런 제품으로 쓰기에는 나쁘지 않다. 근데 또 여기서 살짝 눈을 돌리면 일반이 나오거든요. 이게 또 가격 차이가 한 26만 원 정도 나거든요. 근데 26만 원을 더 주고 일반을 가냐 17E를 가냐, 이걸 고민하는 데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17E에서 빠진 아쉬운 점들이 정말 나한테 유효한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17 일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그냥 17E 말고 일반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17 시리즈 나왔을 때 제일 재미없어 하고 이거를 리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했던 모델이 바로 17 일반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일반 모델이 너무 디자인이 계속 똑같고 솔직히 바뀌는 것도 없어 별로. 근데 이번에 애플이 그래서 그런지 드디어 화면 주사율 120Hz를 넣어줬죠. 그러면서 웬열 이 재미없는 폰이 최고의 가성비 아이폰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재미없다고 무시했지만 솔직히 다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로로 들고서 가로로 찍는 정사각형 센서도 프로와 차별 없이 일반부터 다 넣어줬고, 또 초광각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도 6.3인치로 베젤 살짝 얇아지면서 좀 더 넓어지기도 하고 화면 밝기도 밝아져가지고 또 밖에서도 잘 보이고 이 정도는 다 갖춰져야 핸드폰 쓰면서 아 진짜 불편해서 못 써먹겠네 소리는 안 나올 것들을 다 넣어주면서 의외로 또 프로랑 그렇게 차별을 많이 두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솔직히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17 일반 선에서 다 만족하고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런데 프로 디자인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일반을 사려고 보니까 이제 가을이네? 일반 나올 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올해는 아이폰 18 일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또 애플이 또 기가 막히게 또 시기를 또 나눠서 출시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나는 진짜 좀 급하게 필요하다. 근데 프로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진짜 그냥 지금 당장도 17 일반 사도 저는 전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17 일반 모델은 일반적인 유저들의 필요성은 완전히 그냥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고 자 그러면 아니 뭐 제일 추천한다면서 일반 제일 추천한다면서 니는 왜 프로 쓰냐? 저는 프로를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또 명확하게 있습니다. 에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에어는 호불호가 정말 크게 갈리는 폰이잖아요. 진짜 얘가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저는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에어 실사용 후기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단점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쓸수록 진짜 볼매였어요. 이게 일단 첫인상으로는 엄청 얇잖아요. 근데 이 얇음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임팩트가 컸는데 이제 사실 뭐 폴드 7도 나오고 폴드 8도 써보고 이러다 보니 이게 그렇게 막 새롭진 않아. 근데 그럼에도 와 지금도 이렇게 손에 잡고 있을 때 잡고 쓸 때의 만족도가 되게 큰 게 얇은데 가벼운데 화면도 널찍하고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이 측면 부분이 이렇게 메탈 유광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약간 반짝반짝한 이런 감성이 또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에어는 이 넷 중에서는 제일 가성비가 떨어지는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 에어만의 또 감성, 에어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썼을 때 못 느끼는 매력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들이 굉장히 셉니다. 이 강한 단점들을 제가 꼭 얘기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얘도 싱글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17E랑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사실 가격적인 메리트로 보면 17E가 훨씬 합리적이거든요. 에어의 가격이 일반보다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게 1년 정도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에어 가격을 꼭 이렇게 해놨어야 됐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는 게 거의 17E급인데 스피커는 17E보다 더 안 좋아요. 모노 스피커예요. 얘는 그래도 스테레오거든요. 그리고 발열도 에어는 쓰다 보면은 저처럼 사진 좀 자주 찍고 영상 좀 자주 찍는다 그러면 좀만 많이 찍어도 바로 버벅버벅거리고 안 눌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아무래도 이 얇은 폼팩터에서 오는 발열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 발열 제어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성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스로틀링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성능이나 발열 면에서도 일반보다도 더 아쉽고 그리고 배터리가 넉넉하지가 않아요. 얘는 진짜 저처럼 사진 영상 좀 자주 찍잖아요. 4시간 만에 막 60%씩까지 빠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말한 이 단점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잖아요. 실사용을 할 때 매일매일 느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사실 저한테 가장 컸던 아쉬움은 20만 지원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워낙 자주 바꾸다 보니까 물리 유심을 끼울 수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한데 얘는 아예 물리 유심을 끼울 수 있는 슬롯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내 맘대로 자주 왔다 갔다 바꾸기도 되게 어렵고 좀 걸림돌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굳이 에어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이 폼팩터의 매력은 여전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긴 합니다. 손에 딱 쥐었을 때.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저는 이번 에어보다는 다음번에 나올 에어 2세대를 기다려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에어 2세대에 대한 일부 소식들이 굉장히 반가운 것들이 있거든요. 초광각 카메라가 추가돼서 카메라가 2개로 나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여기다가 베이퍼 챔버가 또 들어갈 거란 소식도 있더라고요. 배터리도 약간은 키운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 사실 이 배터리는 엄청나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400mAh 이내 정도 선에서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 정도만 해도 그래도 지금처럼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 마지막으로 프로. 사실 17 프로가 지금 4가지 다 써보고 나서 저의 마지막 정착지가 되기는 했는데요. 솔직히 지금 시점에 여러분한테 17 프로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솔직히 17 프로로 오면서 더더욱 이제 프로는 진짜
프로급 전문가 유저들이 쓸만한 제품이 돼버렸거든요.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면 가격대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대중적인 유저분들이 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모델이 된단 말이죠. 거기다가 프로 모델이 반대로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무게와 가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프로를 써야 된다라는 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주변만 보더라도 프로를 그냥 관성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항상 프로를 쓰다 보니까 그냥 프로를 습관적으로 사시는 분들. 아, 그래도 일반은 조금 못 쓰겠는데? 이런 얘기를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니, 일반도 충분한데 그럼에도 어쨌거나 저 역시 일반이 아닌 프로를 최종 정착지로 고른 거에는 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카메라입니다. 특히 망원. 아니, 망원을 넣어준 폰이 이 4개의 전체 라인업에서 프로밖에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망원 카메라 쓰려면은 무조건 프로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지금까지는. 특히 망원 해상도가 진짜 확 올라갔고 이번에 또 4배 광학줌에다가 광학줌 수준의 8배 줌까지 쓸 수 있잖아요. 이걸 실제로 써보면은 직캠 같은 거 찍을 때 기본 카메라 설정 말고 블랙매직 카메라 같은 앱으로 조금 더 커스텀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앱을 쓰시면 정말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하나만 보고도 사실 프로를 선택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다가 이번 4개의 모델 중에서 베이퍼 챔버가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성능이 지속이 되고 발열 해소도 더 잘 되다 보니 나는 고사양 게임 같은 거 많이 돌려 혹은 영상 많이 찍어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또 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저처럼 영상 제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프로레스라든가 로그 촬영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이것도 프로에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뭔가 업에 필요한 것들 혹은 좀 더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17%를 사라는 거냐 아니면 18%를 기다리라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카메라로 뭔가를 많이 한다, 뭐 영상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다른 모델들보다는 프로를 선택하는 게 확실히 만족도가 크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라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18%에서 좀 기대되는 것 중에 큰 게 가변 조리개인데, 가변 조리개가 18%는 안 들어가고 프로 맥스에만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상 프로 모델은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성능이 좀 더 좋아지고 색깔 달라지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좀 바뀌고 요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화를 체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거라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차라리 지금 빨리 17%를 구매하는 게 오히려 나중에 18% 나왔을 때, 공개됐을 때 미리 샀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어쩌면 아이폰은 지금이 제일 쌀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 그리고 참고로 쿠팡가도 17%가 할인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마 할인하는 이유도 기존 재고들 다 털고 한 번에 가격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 싶거든요. 아, 이게 진짜 맞아버리면은 여기 완전 성지 자, 그래서 4가지 다 봤으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이번 17은 사실 뭐가 제일 좋냐라기보다 모델마다 살 타이밍도 다르고 다음 세대를 기다릴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세대 사버리고 끝낼지 이런 게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거 빠르게 캡처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제가 4가지를 다 써보고 나니까 특히 이번 아이폰 17 라인업은 좀 특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을 더 주고 그냥 더 좋은 거 사면 그만큼 더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제는 돈을 주고 더 높은 라인업, 뭐 프로로 가더라도 딱히 나한테 쓸모가 없어, 그러면 별로 의미 없어지는 그런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층이 완전히 갈린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 여러분한테 맞는 모델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만족도 높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도 각각 제품마다 어떤 분들한테 잘 맞을지 제 후기를 섞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다음에도 18 시리즈에서도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폴더블도 들어오고 그만큼 정말 이제 수요층을 확실하게 갈라가지고 시장 내의 다양한 소비자들을 더 확실하게 흡수하는 방식으로 가려는 거 아닐까 싶어요. 다만 앞으로는 또 아이폰 가격이 꽤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 모두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9월에 있을 아이폰 신제품 리뷰 때도 찾아와서 많이 봐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